안녕하세요, 여러분. 젤미의 젤밀상입니다. 제가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편안한 분위기로 대화식으로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좀 편안한 구도와 좀 편안한 분위기로 잡아봤는데 어떠신가요? 괜찮은가요? 저는 아직 카메라 앞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너무너무 어색하고 떨리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오늘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요. 썸네일이나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제가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제 결혼 준비 첫 번째 컨텐츠가 되겠네요. 웨딩홀에 관련된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드디어 웨딩홀을 계약하고 결혼 날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2021년 5월 30일 일요일 날 5월에 신부가 될 예정입니다. 결혼식이 진짜 오늘 날짜로 보이시려나? 정확히 지금 204일이 남았어요. 정말 얼마 안 남았죠. 이게 딱 날이 나오고 나니까 되게 떨리고 기분도 이상해지고 아무튼 그렇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웨딩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저는 저번 주 일요일 날 얘랑이랑 웨딩홀 투어를 갔다 왔는데요. 저는 다이렉트를 통해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이렉트 카페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제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되게 검색을 많이 했는데 가장 많이 정보를 얻은 곳이 그냥 결혼 준비 시작 이런 거를 막 치면은 다이렉트 카페가 정말 많이 떴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이렉트 카페를 알게 되었고 거기에 가입을 하게 되었고 눈팅을 하다가 여기가 정말 캐시백 제도도 좋고 그리고 또 제가 인스타나 블로그 이런 거 활용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곳에서는 광고비나 이런 거를 신랑 신부들이 직접 광고주가 되어서 내가 이 카페를 통해서 결혼 준비를 한 것을 삼자에게 공유를 하면 또 그거에 맞는 포인트가 쌓여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걸 현금화를 해서 할인도 되게 많이 받고 정말 서울 경기에 있는 많은 드레스 업체 웨딩홀 다 제휴가 많이 되어 있어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되게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너무 편하고 쉽고 저렴하고 합리적이게 결혼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제가 이 카페에 대해서 소개를 나중에 따로 영상을 찍을 거긴 한데 저도 지금 거기를 계약을 한 지는 제가 스튜디오는 제주도에서 야외 촬영을 하기 때문에 스드메 이렇게 있는데 드메만 다이렉트랑 계약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 드메를 어떻게 내가 예약을 했는지 그런 여러 가지를 카페에 올려서 이렇게 서포터즈 활동을 하는 게 있는데 아직 제가 시작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시작을 하고 포인트를 좀 쌓는 방법을 자세히 안 다음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그것은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넘어와서 똑같이 그 다이렉트에는 스드메 해주시는 플래너님이 계시고 웨딩홀만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웨딩홀 담당 부서님께 연락을 드려서 저희가 이제 웨딩홀을 잡고 싶다 말씀을 드려서 총 8군데를 이제 저희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서 받았어요. 근데 8군데를 다 가볼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 8군데 중에 4군데를 저희가 임의로 추려서 이 4군데 중에 이제 고르려고 했어요. 그래서 총 4군데를 투어를 다녀왔습니다. 일요일날. 진짜 여러분, 웨딩홀 투어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요. 아침 10시부터 첫 웨딩홀을 가서 거의 4시 반? 5시쯤 마지막 웨딩홀을 돈 것 같아요. 저희는 일단 지역은 서울로 설정을 했고 강동, 강변 요 주변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간 곳이 송파 쪽이랑 강변 요쪽 그 주변으로만 4군데를 다녔어요. 이게 저희가 갔던 웨딩홀들의 견적서예요. 총 4군데 거거든요. 하나씩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4군데를 갔다 왔는데 일단 첫 번째는 더 컨벤션 송파 문정점, 그리고 두 번째는 가든파이브 웨딩홀, 세 번째는 루이비스 웨딩홀, 그리고 네 번째는 강변 웨딩스퀘어. 이렇게 총 4군데를 다녀왔어요. 제가 설명해드린 순서가 제가 다녀온 순서예요. 사실 이 4군데 중에서 가장 비싸고 대관비가 가장 비싼 곳이 더 컨벤션 송파 문정점이었는데, 이제 제가 이곳에서는 대놓고 제 견적서를 공개를 해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다이렉트를 통해서 할인을 받았고, 그리고 워킹으로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다이렉트를 안 끼고 가는 가격이랑 그리고 컨설팅 업체를 끼고 간 거랑은 가격이 정말 다르답니다, 여러분. 정말 달라요. 왜냐하면 혼자 내가 웨딩홀을 알아볼 때는 나는 개인이에요, 소매예요. 하지만 이 다이렉트를 통해서 가는 거는, 이 다이렉트에서는 신랑 신부들을 그 웨딩홀로 많이 보내준단 말이에요. 저는 거기에 소속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도매가죠. 그러니까 제휴를 맺어서 저희는 제휴가로 다이렉트를 통해서 안내를 받은 거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적과는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결혼 준비할 때는 스스로 준비하는 것보다는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게 훨씬 더 저렴해요. 저도 아니 플래너 끼면은 더 비싸지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정말 아닙니다. 정말 아니고요. 저는 동행은 아니더라도 저는 비동행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다이렉트는 비동행이어서 비동행 플래너 끼시는 거 정말 강추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어떤 곳을 선택했는지는 제일 마지막에 공개를 하도록 하고, 일단 첫 번째 다녀왔던 더 컨벤션 송파 문정점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먼저 띄울게요. 네. 더 컨벤션 송파 문정점은 정말 말 그대로 송파구에 있어요. 송파구에 위치해 있고 동부지방법원이랑 되게 가깝고요. 그리고 8호선 문정역에서 하차하셔서 3번 출구로 나오시면 5분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되게 지하철 타고 오시는 하객분들도 편하실 것 같고, 서울이지만 잠실 한가운데, 송파 한가운데가 아니라 좀 끝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부간선도로 타서 이렇게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바로 이렇게 제가 그 IC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도 정말 편리하게 바로 IC 빠져나오면 바로 금방 웨딩홀이 있어서 국도를 이용하지 않아도 서울길 되게 막히잖아요. 좋을 것 같고,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은 모 접근성이 좋고, 그래서 이곳은 위치적으로도 되게 좋았고, 웨딩홀 자체가 지은 지 3년밖에 안 돼서 외관 건물도 정말 깨끗하고, 일단 처음 갔을 때부터 너무 깔끔하고 좋아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밑에는 농협이 이렇게 있고 위에가 웨딩홀인데, 정말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되게 럭셔리하고 호텔 예식 같은 분위기였고, 제가 후기를 찾아봤을 때도 되게 밥이 맛있다 이런 것도 되게 많았고, 제가 웨딩홀 사진을 먼저 띄워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홀이에요. 홀 같은 경우에는 층고가 되게 높았고요. 버즈노트가 길었어요. 그리고 생화장식이 우아했고, 홀이 수용 인원도 되게 넉넉하게 300명까지는 서서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연회장도 너무 고급스러웠고 음식도 되게 정갈하고 깔끔해 보였어요. 되게 가짓수도 많고. 첫 번째로 제가 이곳을 가게 됐는데, 이곳이 사실 제가 견적을 미리 봤을 때도 가장 4군데 중에서는 가장 비싼 대관료, 가장 비싼 밥 4군데 중에서는 식대가 이렇게 됐었는데, 비싼 이유를 알겠다 싶을 정도로 신부 대기실도 굉장히 넓고 안에 화장실이 있고 그게 되게 좋았어요.
신부 대기실 안에 화장실이 따로 있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가끔 신부 대기실 안에 화장실이 없는 경우에는 신부가 이제 대기를 하고 있다가 화장실이 급할 수도 있잖아요. 생리현상이니까. 그러면 드레스를 입고 그 다른 하객들이 이용하는 그 홀로 가야 돼요. 되게 불편한데 신부 대기실 안에 메이크업 룸이 있는 것도 좋았고 신부 대기실이 아무튼 되게 넓었어요. 한 가지 이곳에서 아쉬웠던 점은 저는 사실 신부 대기실이랑 홀이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곳을 사실 되게 가고 싶었는데 그 이유가 홀에서 열려서 신부 대기실에서 연결이 되어 있으면 계속 숨어 있다가 신부는 되게 공개가 안 되어 있다가 바로 예식장으로 입장하는 그런 루트를 사실 저는 가장 바랬었는데 희망사항이었는데 정말 모든 건 다 완벽했는데 그냥 신부 대기실에 나와서 로비에 대기하고 있다가 신부 입장하면 문이 열리고 들어가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도 정말 연회장이 고층에 있다 보니까 뷰도 너무 좋았고 연회장도 너무 깔끔했고 럭셔리했고 홀도 너무 예뻤고 침구도 높고 버진로드도 길고 정말 빠지는 게 없는 웨딩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더 컨벤션 송파 문정 정말 강추해요. 혹시 이 송파 쪽으로 알아보시는 예신 예랑이들 있으시면 더 컨벤션 송파 문정 정말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갔던 웨딩홀은 가든5 웨딩홀이었는데요. 여기는 예식장 웨딩홀이 딱 한 군데예요. 그래서 한 타임에 한 예식만 진행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연회장은 여러 군데예요. 두 군데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객이 섞일 우려는 없고요. 그리고 가짓수도 일단 연회장 그리고 또 식이 뷔페식이었고 되게 거기도 가짓수가 되게 많았고 특이한 점은 회 뜨는 그곳에 어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물고기들이 이상한 색감들이 있어서 뭐 그분이 설명하시기로는 되게 신선함을 보여주기 위한 그리고 실제로 신선함 거기서 바로 잡아다 이렇게 회를 뜨나 봐요. 어쨌든 되게 신선했어요. 뷔페 안에 어항이 있어서 거기 물고기가 잡아먹힐 물고기들이 보인다는 거 좀 신선하면서도 좀 충격적이었지만 어쨌든 좀 그랬고 일단 한 군데에서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도 되게 좋았고 연회장도 한 층에 있었고 그래서 되게 동선도 편리하고 다 좋았는데 조금 지어진 지가 된 건물 같았고 일단 주차장이 일단 들어가는 곳부터가 되게 좁았어요. 그게 저는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예식장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사진을 띄워드리겠지만 그 앞에 약간 다이소 폼블럭 같이 하얀색 이렇게 벽돌 장식처럼 해놨는데 저는 그게 좀 올드해 보였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좀 지은 지가 좀 된 것 같았는데 홀 자체 분위기가 조금 연식이 된 요즘 인테리어, 요즘 스타일 같지는 않아 보였어요. 하지만 대관료가 되게 저렴했고 그리고 한 타임에 한 예식 홀이 하나이다 보니까 한 예식만 진행이 돼서 요즘 코로나 같은 경우 때는 뭐 되게 여러 하객들이 섞이는 것보다는 내 하객들 어차피 내가 책임지는 거니까 그렇게 하객이 섞일 염려도 없고 그렇다는 점은 되게 좋고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되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서울이지만 대관료도 저렴하고 식대도 저렴하고 하지만 가성비 정말 가성비를 따진다 나는 이런 신부님들 신랑님들 같은 경우에는 가든5도 되게 만족을 하실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사실 저는 네 군데 중에서 가든5는 고려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루이비스 웨딩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이런 데가 많다고는 하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바로 웨딩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에 웨딩홀이 있어요. 저는 좀 그게 특이했고 루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혼주들을 위한 공간이 되게 있었어요. VIP 라운지라고 해서 뭐 그거를 한 팀만 이용하는 거 아닌데 되게 넓어요. 그래서 방이 이렇게 있고 넓은 소파가 있고 막 하얀색 그랜드 피아노 있고 그래서 뭐 그날 혼주분들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것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일단 홀이 되게 예뻤어요. 더 컨벤션이랑 되게 비슷할 정도로 예뻤고 근데 여기 루이비스는 특이하게 샹들리에가 4개인가 있었는데 그게 신부가 입장할 때마다 예를 들어 1번 샹들리에가 여기 문 앞에 있으면 탕 켜지면서 신부가 들어오고 탕탕탕 이렇게 순차적으로 신부를 비치면서 신랑도 마찬가지로
그거 되게 특별해 보였고, 여기가 루이비스가 이 신부 대기실이랑 웨딩홀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신부가 신부 대기실에 있다가 아빠 손잡고 문이 이렇게 쓱 열리면 바로 웨딩홀에 입장할 수 있는, 제가 좀 바라던 그런 거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웨딩홀도 너무 예뻤고 분위기도 좋았고 신부 대기실 연결되어 있는 것도 너무 좋았는데, 네, 여기도 웨딩홀이 2개예요. 그래서 2가지인데 2군데 다 예뻤어요. 근데 여기에 정말 최대 단점은 뭐였냐면, 연회장이 2, 3층이었나 3, 4층에 있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게 조금 번거롭더라고요. 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아모르홀은 한 층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랜드 볼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바로 아래층에 있지만 에스컬레이터를 통해서 내려갈 수 있어서 되게 간편했는데, 바로 위에 층도 아니고 좀 뜬금없이 지하 1층에 그게 있고 뭐 3, 4층에 연회장이 있다 보니까 손님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조금 불편할 것 같았고, 실제로 저도 올라갈 때 조금 불편하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정말 홀이 예뻤지만 저는 사실 그 점이 좀 많이 마이너스 요인이더라고요. 그래서 루이비스도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4번 강변 웨딩스퀘어를 마지막으로 갔었는데, 강변 웨딩스퀘어는 테크노마트 안에 위치해져 있는 웨딩홀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희 시아버님께서도 여기를 옛날에 하객으로 다녀왔을 때 괜찮다고 하셨고, 워낙 밥이 맛있다고 소문이 났었고, 그리고 저희가 테크노마트를 자주 가거든요. 거기 그냥 옛날 분위기 나서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웨딩홀도 잠깐 구경하고 했었는데 거기는 웨딩홀이 총 4개가 있어요. 근데 로비랑 이렇게 합쳐지고 홀마다 다 각 로비가 있고, 정말 수용하는 하객 인원이 가능한 웨딩홀은 2개인데 2개는 좀 작은 거고 저희가 원하는 데는 좀 큰 데인데 홀도 예쁘고 다 예뻐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강변 웨딩스퀘어를 마음에 그냥 두고 갔어요. 3군데는 그냥 아쉬우니까 구경하는 그런 거였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예뻤고 정말 다 만족을 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신부 대기실도 정말 예쁘고 홀도 정말 예쁘고, 근데 여기는 버진로드가 그렇게 긴 편도 아니고 층고가 조금 낮은 편이에요. 웨딩홀의 층고가. 그리고 아모르홀, 그랜드 볼룸. 근데 지금 좀 눈치 빠른 분들은 알아채셨을 텐데 더 컨벤션이랑 이름이 똑같죠? 아모르홀이랑 그랜드 볼룸. 그 이유는 이 같은 회사예요. 더 컨벤션이랑 웨딩스퀘어랑 같은 계열사여서 둘 똑같아요. 홀 분위기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 2개를 저희는 놓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가격을 제가 공개를 못 해드리지만 강변 웨딩스퀘어가 홀 대관료가 얼마가 썼지? 처음 초기 견적냈을 때 100만 원, 홀을 대관료는 100만 원이 저렴했고 식비는 3천 원이 저렴했어요. 식대는 대인 기준. 그래서 비슷한 조건이지만 이제 사실 접근성 같은 경우에는 강변 웨딩홀이 훨씬 좋았고, 교통도 강변 동서울터미널이니까 너무 좋았고 했지만, 또 컨벤션은 지은 지 얼마 안 되고 럭셔리했고, 일단 로비 뭐 연회장 뭐 이런 게 진짜 새 거라서 그런지 더 좀 삐까번쩍하기도 했고 럭셔리함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격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강변 웨딩스퀘어가 훨씬 더 저렴하고 좋으니까 이 2가지를 놓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어떤 것을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웨딩스퀘어였을까요? 더 컨벤션이었을까요? 저희는 최종적으로 더 컨벤션 송파 분점을 선택을 했어요. 처음에 봤던 가장 럭셔리하고 4군데 중에 가장 비싼 건 돈값을 한다, 비싼 데는 이유가 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정말 사실 가성비를 좀 더 따져보자면 가면 웨딩스퀘어였는데, 테크노마트 건물 자체가 조금 올드하고 정말 다 좋기는 했는데 일단 홀이 4군데다 보니까 그날 좀 사람들이 그만큼 4군데에서 예식을 하다 보니까 많이 몰릴 거고, 다 그 홀마다 연회장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제 테크노마트 건물 자체가 조금 노후됐고, 그리고 웨딩홀이 진짜 딴 세계고 여기는 바로 가전제품 파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송파 문정을 안 받고 세 군데만 봤으면 정말 고민 없이 당연히 강변 웨딩 스퀘어였을 텐데, 같은 계열사고 제가 원하는 홀 분위기였고 친구도 없고 그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더 컨벤션 송파 문정을 선택을 한 거예요. 네, 제가 컨벤션 송파 문정은 제가 직접 카메라로 담았어요. 그 홀 분위기랑 이런 거를. 네, 좀 정신이 없어서 구도나 각도 같은 거는 잘 못 맞췄는데, 제가 이렇게 클립으로 짧게 나레이션을 넣어서 뒤에 넣을 예정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장면은 더 컨벤션의 외관 건물의 모습입니다. 지금 저는 주차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촬영을 한 거고요. 주차장 입구에는 저렇게 안내 요원분께서 친절하게 하객분들 헷갈리시지 않게 안내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주차장 입구는 보시다시피 되게 넓고요. 주차장도 되게 넓고 주차자리도 많습니다. 다 적어야 돼? 다 적어봐. 2021년. 이곳은 더 컨벤션의 상담실 내부 모습이고요. 지금 예랑이가 열심히 상담 전에 적어야 할 리스트를 작성 중입니다. 네, 이곳은 패백실이고요. 실제로 다음 타임 패백을 준비하고 있어서 조금 지저분한 모습이었지만 그리고 내부는 되게 깔끔하고 예뻤어요. 네, 여기 잠깐 보이는 곳은 신부 대기실인데요. 실제로 신부님이 계셔서 길게 촬영은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예랑이의 정신없는 카메라 무빙. 네, 이곳은 제가 선택한 그랜드 볼룸 홀인데요. 제가 찍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이 흔들리네요. 설명을 들으면서 촬영을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홀은 참 예쁘죠? 네, 웨딩홀에서 바로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연회장이 있는데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바로 연회장이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뷰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연회장 모습도 너무 깔끔하고 예쁘지 않나요?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네, 여기가 바로 연회장 내부 모습이에요. 음식들이 정말 정갈하고 신선하게 세팅되어 있고 가짓수도 정말 많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제 결혼식에 오시는 분들은 정말 배불리 맛있게 식사하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밥이 맛있어야 결혼 잘했다는 소리 들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왠지 성공할 것 같네요. 지금 편집하고 있는데도 너무 배고파요. 마지막으로 로비의 모습인데요. 넓고 깔끔하고 층고도 높아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럭셔리하고 깔끔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컨벤션 송파 문정점에서 5월 30일 일요일 2시 반에 예식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제 웨딩홀 선택한 후기 이런 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던 거고 이렇게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사실 지금 새벽 시간이라 되게 횡성수서하고 말이 잘 정리가 안 돼서 편집으로 제가 잘 해줄지는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워킹도 좋지만 다이렉트를 이용하라고 제가 강요는 안 하지만 정말 괜찮은 곳이에요.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이렉트 웨딩카페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이렇게 하시고, 제가 블로그 주소 아래에다가 제가 띄워놓을 테니까 제가 블로그에도 다이렉트 카페에 대한 그런 글들을 이제 많이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 포스팅을 할 예정이니까 그 상품 보시고 제 추천인 아이디를 입력을 하시면은 3만 포인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또 예를 들어 드메를 계약했을 때 나중에 결제를 하시잖아요. 그때 그 포인트가 차감이 되고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고 카페 활동을 하고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 포인트를 모아서 현금화를 해서 예를 들어 내가 50만 원의 자금이 남아있으면 내가 20만 원의 포인트 모았다. 그럼 3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래너님이 말씀하시기로는 1년에 3명 정도는 그냥 쓰면은 공짜로 한대요. 엄청 열심히 해서.
그래서 저는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졸업을 앞둔 졸업연수도 끝났겠다. 한가한, 어떻게 보면 조금 한가한 예신이니까 열심히 카페를 해가지고 제가 한번 드메를 무료로 목표로 지금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댓글 달고 열심히 포스팅하고 해가지고 한번 아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하면서 꿀팁 같은 거 많이 모아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이렉트 한번 검색해보세요. 정말 추천을 하고요.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까 결혼 준비 정말 직장 생활 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졸업을 앞둔 학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냥 마냥 즐거워요. 그냥 이렇게 웨딩 알아보는 것도 즐겁고 드레스 알아보는 것도 즐겁고 그냥 다 즐겁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런 코로나라는 나쁜 놈의 시기가 많은 예비 부부들도 지금 결혼 준비하고 결혼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마음을 상하기도 하고 하니까, 하지만 지금 많은 방안들도 나왔고 대책 방안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행복하게 결혼 준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영상 이렇게 봐주시는 구독자님들 결혼 준비는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는 건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결혼 준비해 가는 과정 그리고 또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는 모습들, 달달한 신혼생활 앞으로도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얘는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흐뭇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꿀팁들과 재밌는 소식들로 찾아뵙는 채널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사랑이 듬뿍 담긴 댓글, 저 관심 받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 아시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네. 저의 이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많이 드리고 싶은데 잘 담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늘 이렇게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얼마 남지 않은 2020년도 저희 화이팅하고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